자, 2013년 4회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28일 날 시행됐던 소방설비 산업기사 구조 및 원리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분말 소화 설비 구성품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를 보게 되면 자, 분말 소화 설비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개념들을 그리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약재 저장 용기가 있지. 저장 용기가 있다. 약재 저장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용 가스 용기가 있지. 가압용 가스 용기가 있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시킬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뭐 압력 조정기가 있지. 압력 조정기가 있다. 압력 조정기가 있고, 그 여기 이제 그 뭐 밸브가 이제 가스 도입 밸브가 있고, 클리닝 밸브가 있고, 주 밸브가 이렇게 있다. 주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각각의 이제 방호 구역마다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선택 밸브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이 이외에도 이제 뭐 기동용 용기가 있지. 기동용 또 용기함이 있다. 용기함. 요건 함이 이렇게 있어서 요 기동용 가스 쪽으로 이제 개방을 시켜주는 이런 기동용 용기함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여기 주밸브 있지, 주밸브. 요 주밸브를 개방시켜주는 뭐가 있다 있어. 정압 작동 장치가 있다. 정압작동장치. 그래서 정압작동장치는 이제 여기 가스 용기함에서 오는 그 배관을 하나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약재 용기 탱크에서 하나 연결해서 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제 주밸브를 이렇게 개방을 시켜주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정압작동장치가 되겠다. 자, 그러면 정압작동장치 여기 있지. 정압작동장치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압력 조정기. 자, 압력 조정기는 여기 있다. 가압용 가스 용기에서 이제 약재 저장 용기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주로 이제 그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이제 압력이 얼마? 대략적으로 이제 15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이제 충전이 돼 있다. 충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1.5에서 2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이제 압력 조정하는 압력 조정기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용 가스 용기 있지. 가압용 가스 용기 있고. 4번에 보게 되면 기화기라는 것은 뭡니까? 기화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엔진 쪽에서 쓰는 건데, 그 가솔린 엔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을 엔진실에 공급을 하는데 이제 공기하고 이렇게 그 휘발유를 이제 기화시켜서 공급시키는 장치가 이제 카브레타라 해서 기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중 퓨지블 링크형 폐쇄형 스프링클러의 헤드의 구성 요소와 관계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퓨지블 링크형이기 때문에 이제 폐쇄형이지. 폐쇄형 헤드가 되겠다. 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했다. 퓨지블 링크형하고 자, 유리 벌브형이지. 유리 벌브형, 뭐 글라스 벌브형, 유리 벌브형, 자, 이런 것들이 다. 자, 여기 퓨지블 링크형 영어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하게 되면 이제 글라스 벌브형이 되겠다. 글라스 벌브형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폐쇄형은 구분이 되는데.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나사부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몸통이 이렇게 있지. 자, 몸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연결된다. 프레임이 연결되고, 이 맨 끝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디플렉터가 있다. 디플렉터. 자, 요게 이제 프레임이고, 자, 요게는 이제 바디지. 몸체가 되겠고, 자, 요게는 맨 끝에는 이제 디플렉터가 되겠다. 디플렉터.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납으로 되어 있으면 퓨지블 링크고, 여기 이제 납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퓨지블 링크지. 퓨지블 링크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 벌브로 돼 있으면 이제 유리 벌브형이 되겠지. 자, 그래서 몸체를 보게 되면 이제 자, 용융 메탈 퓨지블 링크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게 되면 이제 용융 메탈이지. 그래서 납이 일정한 온도, 납 같은 경우는 이제 72도씨가 되게 되면 녹아서 여기 배관을 막고 있던 이 퓨지블 링크 용융 메탈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소화약자가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방사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이제 퓨지블 링크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부위가 유리벌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벌브가 우리나라 보통 보게 되면 이제 68도씨에 녹아서 유리벌브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똑같은 역할을 이제 한다는 것이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융 메탈이 있고 이제 디플렉터가 있고 프레임이 있는데 글라스 발브형 문제에서는 이제 퓨지블 링크형 폐쇄형 헤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글라스 발브형은 아니지. 그래서 글라스 발브는 이제 유리 발브형이기 때문에 이제 3번이 틀렸다. 다음 3번 소화 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개인 호흡 장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기호흡기라고 하지, 공기호흡기. 자, 공기호흡기는 이제 뭡니까? 소화 활동 시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유독가스가 마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제 질식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이제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공기호흡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호흡기의 이제 최고 충전 압력을 보게 되면 30메가파스칼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진량은 이제 그 공기호흡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분당 40리터로 해서 이제 30분간 이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그 무게로 따지게 되면 이제 30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로 따지면 이제 얼마입니까? 주로 이제 7kg 정도 나오지. 상당히 무겁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호흡기 같은 것은 이제 멜빵식으로 이제 등에 메고, 그다음 면이 있죠. 면을 이렇게 딱 공급을 해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5분 단위로 증가합니다. 그럼 45분. 예. 자, 45분일 때는 이제 몇 킬로그램? 예. 9kg. 예, 9kg이고. 그 다음에 이제 60분용 같은 경우는 이제 11kg. 이렇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 자, 여기 이제 공기호흡기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고. 자, 피난 설비는 이제 피난을 하기 위한 설비가 이제 피난 설비. 자, 재연 설비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빼주든지 아니면 연기가 못 들어오도록 막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재연 설비가 되겠다. 자, 소화 활동 설비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소화 활동을 이제 돕는 그러한 설비가 이제 소화 활동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소화수주 및 저수주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화수주, 저수주는 이제 수주를 설치한 다음에, 수주를 설치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 소방대원들이 이제, 진화 작업을 하다가 물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소화수주나 저수주에 가서 다시 소화 탱크에다가 물을 채우고 다시 이렇게 진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소화수조, 저수조가 되겠다. 그래서 소화수조, 저수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평면상에,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지표면이다. 예. 지표면에 바로 이렇게 이제 소화수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만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로 4.5m 이제 미만으로 만들어야 된다. 미만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흡수관 투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흡수관 투입구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각으로 만들어도 하나의 한 변은 0.8m, 0.8m 이상. 자, 원형으로 해도 직경 0.8m 이상이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 수와 수가 들어가 있다. 물이 들어가 있다. 물이. 그래서 이제 자, 이거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여기 소방차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소방차가 있을 경우에 소방 탱크가 있지 이제 물을 쓰고 이제 물이 이제 없을 경우에 여기에서 호스를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제 요 소방차에 있는 펌프에 의해서 물을 이렇게 채우는 거지 이렇게. 네, 물을 채운 다음에 다시 이제 또 가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소화수조 저수조다. 자, 그 기준이 이제 4.5m인데 이게 이제 이 소화수조가 지표면에서 4.5m를 이제 넘는 경우가 있어요. 4.5m를 이제 넘게 되면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물을 펌프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론상의 높이는 10.33m지. 10.33m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높이는 몇 메다야? 6m, 6m.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수와 수조 높이가 이제 4.5m를 하고 대략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차 자체 높이까지를 이제 압력 손실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1.5m를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6m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게 이제 4.5m 넘어가게 되면 이 소방차에 있는 펌프로 물을 퍼올리지 못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이제 그 지하에 이렇게 이제 수조가 있겠지. 지하 수조가 있습니다. 그럼 지하 수조에 있으면 지표면에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느냐? 채수구를 설치합니다. 채수구. 이렇게 이제 채수구를 설치한다고. 그럼 채수구를 설치하면, 자, 4.5m, 이제 여기가, 예를 들면 이제 4.5m 이제, 이상이 되는 부분이지, 이상. 자, 여기서 지표면에서부터 4.5m 이상이 되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탱크에서 물을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 채수구에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좋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소방차가 이렇게 있겠지. 소방차가 와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물을 정상적으로 물을 다시 소방차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이제 기준은 이제 4.5m를 기준으로 주고 있다.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7m 이상인 경우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라고 있는데 7m가 아니고 4.5m일 때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 가압송수장치 펌프를 설치한다. 4.5m일 때 4.5m 미만일 때는 소방차 자체 펌프로 물을 퍼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4.5m 이상인 경우에는 물을 자체적으로 퍼올릴 수 없기 때문에 가압송수장치를 서서 이렇게 채수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방차에 물을 채우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2번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 용수 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8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이다. 자, 이렇게 어떤 때간에 우리가 호수로 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돼 있지.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변을 0.8m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형으로 0.6m 죄송합니다. 0.8m가 아니고 0.6m. 죄송합니다. 0.6m입니다. 그래서 자, 소화수조 변으로 하게 되면 한 변이 0.6m고 직경으로 하면 이제 직경 0.6m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지. 한 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 이렇게 해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2번도 틀렸고, 다음 3번. 소요 수량이 80큐빅미터인 경우 채수구는 3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라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채수구인데, 채수구가 최대 몇 개까지? 최대 3개까지 이렇게 설치됩니다. 채수구가. 그런데, 요 채수구를 설치할 때는, 요게 이제 채수구인데, 채수구 수량은 요 탱크 용량에 따라서 결정된다. 요 탱크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20큐빅미터 이상, 40큐빅미터 이하일 때, 이 조건. 그 다음에 이제
40 큐빅미터 이상, 100 큐빅미터 미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0 큐빅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20에서, 요 탱크 용량이, 20에서 40톤 용량 같은 경우는 채수구가 1개, 채수구. 예. 채수구가 1개. 그 다음에 40에서 이제 100톤까지는 채수구가 2개. 자, 그 다음에 100톤 이상인 경우는 이제 채수구가 이제 3개가 됩니다. 3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큰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요 채수구, 이렇게 호텔 같은 데 대부분 가보면 이제 이렇게 채수구라고 적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수구가 돼 있다. 그래서 소방차가 이제 와서 연결해서 이제 물을 채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다. 자, 그래서 소유 수량이 이제 그 80 큐빅미터인 경우 채수구는 3개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자, 80m는 여기에 해당되지. 자, 80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채수구는 2개다, 2개. 2개가 맞는 답이다. 그래서 이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한다. 자, 그래서 요 채수구는 이제 여기 지면에서부터 이제 0.5에서 이제 1.5m에 설치된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흡수관 투입구가 있는데, 흡수관 투입구 같은 것은 이제 기준이 이제 80톤입니다. 그래서 80톤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관 투입구는 1개, 이상인 경우는 이제 2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흡수관 투입구 있지. 예, 요 흡수관 투입구. 자, 요 기준은 이제 기준이 이제 80 큐빅미터다. 그래서 미만일 때는 어떻게 흡수관 투입구는 1개. 요 탱크 용량이. 요 탱크 용량이 이제 80 큐빅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2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겠지.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 자, 5번. 옥내 소화전 노즐의 방출 개수 계산에 직접 사용하는 항목으로 적합한 것은 돼 있죠. 자, 옥내 소화전의 방출 개수를 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유량을 계산할 때 Q 이퀄 방출량 Q 이퀄 K 루트 방출 개수 곱하기 K 루트 CP 이렇게 해야지. CP가 되겠다. 그래서 유량 단위는 이게 유량이다. 유량은 이제 단위가 이제 리터 퍼 미니 되겠고, K는 이제 방출 개수인데 요거는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고, 그다음에 요 압력은 이게 이제 방출 압력이지. 예, 방출 압력이 되겠다. 자, 방출 압력은 단위는 이제 메가 파스칼을 적용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방출 개수 K를 묻는 거지. 자, 요거를 묻는 거였지. 자, 요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가 그러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래서 유량하고 방출 압력 P다. 그래서 답은 이제 몇 번이야? 1번은 유량하고 오리피 쓰기 때문에 이제 틀렸고, 자, 2번 같은 경우 유량하고 이제 방출 압력이기 때문에 이제 2번이 이제 답이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요 단위하고 같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단위하고 같이 반드시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설치 순서에서 다음에 가로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간이.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되는 이제 뭡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다중이용업소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다중 이용업소에 대부분 이제 설치되는 것이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를 이제 간소화시켜서 약식으로 만든 것이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겠는데,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이제 그 방수 압력을 보게 되면 이제, 자, 방수 압력은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간이하고 똑같다. 자, 0.1메가파스칼이지. 이것도 이제 같다. 좌동이지. 0.1메가파스칼. 자, 방수 함량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량이 있다, 방수량. 자, 방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은 이제 80리터 퍼 미니지. 80리터 퍼 미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50리터 퍼 미니 된다. 자, 근데 이제 기준이 이제 대부분 이제 50리터 퍼 미니인데, 일부 예의사항은 있다, 예의사항. 일부 예의는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주차장 시설에, 주차장에 이제 표준형 헤드를 쓸 경우에는 이제 80리터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0리터로. 예의사항은 하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50리터 퍼 미니 되겠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원의 저수량 있지. 수원의 저수량. 자, 수원의 저수량은 이제 Q 이꼴 N 곱하기 이제 2.6 큐빅미터지. 2.6 큐빅미터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뭡니까? 80리터를 이제 20분간 이제 방사할 수 있는 양을 1.6이네요. 미안합니다. 1.6이 되겠습니다.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N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개수죠. 기준 개수. 방호 대상물마다 이제 30개, 20개, 10개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의 저수량은 이제 Q 이꼴 N 곱하기 여기는 이제 0.5 큐빅미터가 된다. 자, 여기는 이제 요거지. 요거는 이제 50리터 퍼 민을 몇 분?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집어넣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헤드 개수는 이제 최대 2개다, 2개. 2개가 이제 2개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사량을 계산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예의가 있다, 예의. 자, 예의가 있어. 이것도 예의가 있는데, 자, 이런 문화와 이제 집비시설이라든지, 문화 집비시설. 자, 문화 및 뭐 집비시설이라든지, 뭐 운수시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예의사항이 있다. 이때는 스프링클러가 이제 최대 5개고,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 20분 방사량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보게 되면 예의사항은 이제 Q 이꼴 N 곱하기 1 큐빅미터다. 1 큐빅미터. 그래서 얘는 이제 최대 몇 개? 5개가 된다. 예의사항이겠다, 예의사항. 자, 그럼 얘는 이제 50리터 퍼 민을 몇 분간? 20분간이지, 20분간 방사량을. 자, 예의사항이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게 되면 이제 그 방호구역을 한번 볼까요? 방호구역. 자, 방호구역은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할 때,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할 때 이제 방호구역은 3,000 스퀘어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지.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이거의 이제 3분의 1, 1000 큐빅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데, 자, 이제 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법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이제 수도 직결식이 있습니다. 수도 직결식. 자, 수도 직결식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펌프 등. 자, 펌프 등이 있어, 등. 자, 펌프 등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펌프 자체 한 가지만이 아니란 얘기지. 펌프 등은 이제 가압송 수장체가 이제 펌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탱크가 있다. 자, 압력 탱크. 자, 이 2가지는 이제 펌프 등으로 이곳에 이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제 가압수조형이 있지. 가압수조가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는 게 이제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는 펌프 등의 가압송수 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가장 먼저, 자, 여기 이거지. 수원이 들어오지, 수원. 자, 수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뭘 들어갑니까? 진공계 또는 이제 연성계가 들어가죠. 자, 연성계 또는 이제 진공계. 진공계다. 그러니까 예의사항은 이제 수조가 수온보다 이제 높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유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펌프가 들어서고, 자, 펌프 등이기 때문에 펌프 또는 이제 압력 수조가 들어서겠지. 자, 압력 탱크가 들어간다. 자, 펌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펌프 다음에 뭐가 들었냐면 이제, 압력계가 들어가지, 압력계. 자, 압력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밸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이제 문제가 가로 나왔죠. 거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성능 시험 배관이 들어가지. 체크 밸브 다음에 성능 시험 배관이 들어간다. 자, 성능 시험 배관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유수 검지 장치 들어가지. 유수 검지 장치. 자, 유수 검지 장치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자, 말단 시험 밸브가 들어가지. 시험 밸브가 들어간다. 자, 여기서는 시험 밸브가 이제 여기는 한 개다, 한 개. 여기 숫자가 2개 들어간 거 있고 1개 들어간 거 있다. 자, 여기가 펌프 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도 말단에 이제 시험 밸브는 1개 들어가지, 1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답은 이제 3번이 성능시험 배관인데,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성능시험 배관이다.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수도직결형을 보게 되면, 자, 수도직결형의 이 순서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수도직결형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수도 메타기가 들어가지. 수도 메타가 들어간다. 수도 메타. 그 다음에 수도 메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차단 장치가 들어간다. 차단 장치. 자, 그전에는 이 급수 차단 장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 직결형을 바로 쓰는 경우에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쓰기 때문에, 급수 차단 장치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지. 개폐 표시형, 밸브가 들어가고, 자, 밸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밸브 들어가지. 체크 밸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계 들어가고, 자, 압력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유수검지 장치가 들어가고, 자, 유수검지 장치. 유수검지 장치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시험 밸브가 이제 들어가는데, 시험 밸브는 여기 몇 개? 여기는 2개다, 2개. 자, 이렇게 이제 그 수도 직결형 같은 경우는, 자, 왜 2개냐?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수온의 저수량 구할 때, Q = N 곱하기 0.5에서 이 헤드 기준계수가 2개라 있습니다. 기준계수가 2개. 자, 이렇게 펌프 같은 경우는 유량을 일정하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일정하게 보내줄 수 있는데, 요도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이쪽에서 물을 뺏쓰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나 뺏쓰고 있다. 그 다른 쪽에서 물을 뺏쓰게 되면, 여기 뭐야? 압력이 0.1MPa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2개 동시에 시험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는지를 이제 체킹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가압 수조 방식이 있는데, 이제 가압 수조 방식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제 수온을 이제 공급받아서 가압 수조로 가겠지. 가압 수조. 그 다음에 이제 가압 수조로 간다. 자, 가압 수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야? 자, 여기 이제 그 펌프등하고 이제 거의 똑같다. 자, 펌프등에서 이제 요 부분만 이제 틀린다, 요 부분만. 자, 나머지는 이제 여기 압력계부터 그대로 똑같이, 압력계부터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시키면 된다, 이거. 자, 요거, 체크 밸브, 성능 시험 배관, 유수 검지 장치, 시험 밸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가 달라지는 게 뭐지? 자, 여기만 틀려지는데, 여기는 시험 밸브가 몇 개? 2개가 들어간다. 자, 2개. 자, 가압수조 방식은 어떤 거야? 가압수조 방식. 가압수조 방식은 이렇게 탱크가 있어. 이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이제 가압수조에 이제 가압용 용기가 있지? 가압용 용기가 있다. 가압용 용기. 그래서 가압용 용기가 있어. 여기에서 이제 헤드가 이제 2개가 동시에 개방된 양을 계산해야 된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압수조하고 여기 압력 탱크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가압수조는 이렇게 가압용 용기 1개가 있지. 얘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가압이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압력 탱크 방식 같은 거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뭐 연결돼? 에어 컴프레셔를 연결하지. 자, 에어 컴프레셔를 연결하기 때문에 항상 압력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밸브는 한 개면 되고, 가압수조 같은 경우는 가압용 용기가 다 쓰게 되면 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두 개 동시에 개방할 수 있는 양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밸브는 이제 두 개가 들어간다. 두 개. 이렇게 이제 틀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비닛형이다. 캐비닛형. 캐비닛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갑니까? 여기 펌프하고 같이 비슷하지. 여기 캐비닛형에는 이제 펌프형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성계 또는 이제 진공계가 들어간다. 진공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들어가겠지. 예. 펌프 또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펌프 또는 이제 압력 탱크가 들어간다. 압력 탱크. 캐비닛형 압력 탱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계가 들어가고, 똑같은데 여기 캐비닛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게 있다. 없는 게. 여기 펌프형하고 없는 게 요거지. 성능 시험 배관만 없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펌프에다가 이제 압력계에다가 체크 밸브에다가 성능 시험 배관이 없고 바로 유수 검지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밸브가 들어가는데, 자, 시험 밸브가 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도 이제 펌프하고 압력 탱크이기 때문에 시험 밸브는 몇 개? 한 개다. 한 개. 자, 그러니까 펌프하고 이제 압력 탱크는 뭐야? 시험 밸브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비닛형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 등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가 빠진다? 성능 시험 배관이 빠진다. 성능 시험 배관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성능 시험 배관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현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재현 설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재현 설비의 이제, 기계 재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계 재현 방식인데,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재현 구역이 있게 되면, 먼저 이제 그 송풍기로 이제 급기를 해주는 공식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공기를, 집어넣는 급기기가 있습니다. 급기기. 자, 급기기가 있고, 다시 이제 공기를 빼주는 배풍기가 있습니다. 배풍기. 자, 이건 배출기 또는 뭐 배출기라 하죠. 예, 배출기가 이렇게 있다. 자, 공기가 얘는 이제 들어오는 거고, 얘는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문제 지문을 보게 되면 배출기 배출축 풍도와는 풍속은 20m란다. 자, 요게 배출기지. 그러면 여기 이쪽에 연결되는 것이 이제 덕트다. 덕트. 자, 덕트가 연결되는데 요 덕트를 우리는 이제 배출축 풍도래. 풍도. 덕트를 다른 말로 이제 풍도라 한다. 풍도. 네. 그런데 배출기 배출축 풍도이기 때문에, 자, 배출기 배출축 풍도이기 때문에 배출기로 봤을 때 이쪽은 흡입축이고 이쪽은 흡입축이고, 배출기 배출축이니까 이쪽이 배출축이 되겠지. 자, 배출기의 배출축이다. 그래서 배출기의 배출축은 풍속이 얼마? 배출기의 배출축은 풍속이 20m/s 이하다. 20m/s 이하. 그 다음에 이제 그 흡입축. 배출기의 흡입축은 여기에서는 이제 풍속이 15m/s 이하다. 15m/s 이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배출기 배출축 풍도 안의 풍속은 30m/s 이하로 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지. 자, 그 다음에 2번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5m/s 이하로 한다라고 했는데, 유입풍도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이겠지. 자, 급기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쪽으로 공기 유입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입풍도야. 유입풍도. 공기를 이제 안으로 이쪽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지. 자, 유입풍도 같은 것은 이제 유입풍도도 마찬가지 이제 풍속은 얼마다? 20m/s 이하다. 20m/s 이하. 자, 그래서 25m/s 이하이기 때문에 틀리고. 다음 3번. 배출기 흡입축 풍도안의 풍속은 20m/s 이하란다. 배출기 흡입축 풍도안은 15m/s다. 15m/s. 3번도 틀렸고. 4번.
예상 제한 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풍속은 5m/s 이하가 되도록 한다. 네, 그렇지. 5m/s 이하로 해야 된다. 자,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유입구를 얘기하는 거야, 유입구.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 보게 되면 유입구 그릴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그릴에서 풍속이 5m/s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소방 대상물에 제연 샤프트를 설치하여 건물 내 위부의 온도차와 화재 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한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 열, 연기 등을 지붕 외부의 루프 모니터 등을 5기로 배출, 환기시키는 방식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제연설비네, 제연설비. 자, 제연설비를 보게 되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연설비를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밀폐 제연. 자, 밀폐 제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실이 있어요, 이게 실이. 네. 자, 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창문도 있을 것이고 문도 있을 것인데 여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아예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실내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 밀폐시켜서 제연하는 방법이 밀폐 제연 방식이 되겠다. 밀폐 제연 방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제연 방식이지. 자연 제연 방식. 자연 제연 방식. 자연 제연 방식 같은 것은 이렇게 실이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문 같은 거 설치된다. 문 같은 거 설치하게 되고 여기 창문 쪽에다가 이렇게 배연창을 두지. 배연창. 또 다른 말로 배연구 또는 제연구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배연창이지. 배연창을 둔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가 발생하게 되면 요 배연창을 개방을 시킨다. 개방을 시키게 되면 연기가 이리 빠져나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자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 같은 걸 열게 되면 문이 이 문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오지. 공기가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부력이 형성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여기 내에서는 실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안에 팽창 현상이 일어나지. 그럴 경우에 이런 창을 개방시키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자연 제연 방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제연 방식은 배연창이 들어갔다. 배연창. 배연창 같은 것은 그 시그널 접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배연창이 되겠고. 배연창 같은 건 어떻게 수동으로도 이렇게 환기를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배연창을 이렇게 개방시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모크 타워 방식 있죠. 자, 스모크 타워 방식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빌딩이 고층 빌딩 같은데, 자, 빌딩이 요렇게 빌딩이 있을 경우에, 자, 요렇게 풍도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풍도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뭡니까? 루프 모니터를 설치해. 자, 루프 모니터. 얘가 회전하게 되면, 흡입력에 의해서 이렇게 공기를 빠는 역할. 물론 자연적으로 밀도 차이에서도 이렇게 층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수직풍도를 형성하게 되면 여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연기가 이렇게 빨려 나가서 밖으로 배출되는 이런 타입이 스모크 타워 방식이 되겠다. 스모크 타워 방식. 그래서 중간에는 이러한 제연 샤프트 연도가 설치되고 맨 위에는 루프 모니터가 설치된다. 이게 바로 스모크 타워 방식이 된다. 자, 여기에서 8번이 바로 스모크 타워 방식이지. 소방 대상물에 제연 샤프트 설치. 여기 바로 제연 샤프트잖아요. 예. 제연 샤프트. 다른 말로 연도라고 해. 연도. 연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도로. 연도. 연기가 이동하는 길. 연도가 되겠다. 제연 샤프트. 제연 샤프트를 설치해서 건물 내위부의 온도차. 이게 온도가 높게 되면
여기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밀도가 이제 가벼워지면서 위로 이렇게 상승하지. 그리고 화재 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한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 열, 연기 등을 지붕 외부의 루프 모니터. 자, 여기 루프 모니터가 있지. 얘가 이제 회전을 해. 회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밀도 차와 흡입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기를 재현시키는 방법이 이제 스모크 타워 방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기계 재현 방식이 있어. 기계 재현 방식이다. 자, 기계 재현 방식에는 제1종과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자, 이것처럼 여기 그림 있지? 자, 요것처럼 이제 급기기하고 배기기 또는 배출기 이렇게 두 개 팬이 입구 축과 출구 축에 두 개 다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제1종이다. 제1종. 이거를 이제 제1종 환기라 해. 제1종 환기. 그럼 제2종 같은 경우는 어때? 제2종 같은 경우는 요거 급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배기 쪽에는 이제 배기구만 있어. 배기구만. 네. 자, 여기는 이제 송풍기가 있고 여기는 송풍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뭐 배연창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창이 있으면 여기 바로 이제 제2종이다. 제2종. 그다음 제3종이 있는데 제3종 같은 경우는 이제 급기기는 없까. 급기구만 있다. 급기구만 있고 여기는 이제 배출기가 있는 거. 배출기. 이렇게 송풍기가 이제 있는 타입. 여기는 송풍기가 없는 타입이 이제 제3종이지. 제3종. 그래서 이제 얘를 없애게 되고 얘를 없애면 얘만 이렇게 빨게 되면 이제 제3종 방식이 이제 되겠다. 그래서 기계 재현 방식이 이제 이렇게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서는 이제 스모크 타워 방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와 용어는 얼마입니까? 돼 있지. 이쪽으로 돌려주고. 자, 보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뭡니까? 자, 여기는 이제 국수 방출 방식의 고정포 방출구. 자, 포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이네.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구분에 따라 방호 대상물 높이의 얼마의 거리를 수평으로 연장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뭐라 하는가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포소화 설비다. 자, 포소화 설비에서 이제 고정포 방출기이기 때문에 고정식이 되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있다. 자, 실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다? 방호 대상물이 하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방호 대상물이 있다. 방호 대상물인데 여기 위에 이렇게 이제 포가 설치되어 있다 이거야. 포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고정포 방출구에서 이제 방호 대상물 높이. 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호 대상물을 이제 높이 H라 할 경우에 높이의 3배.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여기 이제 방호 대상물이 이제 아까 여기 높이가 있었지. 자, 여기 방호 대상물이야. 자, 요거 방호 대상물. 자, 높이의 3배. 상하 좌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3H.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3H. 자, 여기도 마찬가지 3H. 여기도 마찬가지 3H다. 3H.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 3H에 해당되는 요 면적을 우리는 이제 방호 면적이라 한다. 방호 면적. 그래서 높이 3배. 높이 3배 거리를 수평선으로 연장. 이렇게 해서 요 면적이 나오는데 요 면적을 이제 우리는 방호 면적이라 한다. 방호 면적. 그래서 이제 문제의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지. 3배고 방호 면적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포소화 설비에서 이제 지금 방호 면적이 있고 하나 더 배우게 되면 관포 최적이 있다. 관포 최적. 자, 관포 최적이라는 게 있다. 관포 최적. 자, 관포 최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방호 대상물이 있어.
이렇게 방호 대상물이 있는데, 요거 실 전체를 이제, 이 실 전체를 방호하고자 할 때, 요 방호 대상물에서 이 높이에 얼마? 자, 이 높이에 0.5H, 이 높이에 0.5H 최적. 이 부분이겠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되겠다, 이 부분. 자, 여기 밑에 있는 최적. 네. 밑에 있는 최적 우리는 이제 관포 최적입니다. 그리고 관포 최적이라는 것은 바닥의 가로 세로는 다 결정이 됐고, 이렇게 방호 대상물의 높이가 있을 경우에 방호 대상물의 높이에서 더 0.5배 한 그 최적일 우리는 이제 관포 최적이라 한다. 관포 최적. 네, 관포 최적. 그래서 방호 면적하고 관포 최적. 자, 관포 최적은 최적이기 때문에 전체 실의 가로 세로에다가 방호 대상물 높이에 그 높이를 더 위로 연장해서 0.5배 연장시킨 거지. 그럼 뭐냐? 안전율을 더 적용시킨 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물 분모 소화 설비의 가압 펌프의 동결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소화역제인 부분은 이제 겨울철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지 않게끔, 동파가 발생하지 않게끔 단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지. 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펌프에 물을 배수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배관 내의 물을 어떻게 제거시키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야,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은 어떻게 돼? 물이 항상 차 있어야 되지. 1번은 완전히 틀린 거지. 그러나 일반적인 시스템상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1번이다. 그러나 이거는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선을 설치한다. 이렇게 배관이 있을 경우에 여기 물이 들어가 있지. 여기다 히팅을 하게 되면 물이 열지 않겠지. 자, 열선을 설치하고. 그 다음 3번 보온장치를 산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단열재를 집어넣게 되면 단열재 두께를 계산해서 얼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다음 실내를 상시 난방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지. 실내를 난방한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다. 아니면 요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얼지 않는 부동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동파를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